모의고사 들어갑니다. 26년에서 질문 있는 것부터 할게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어제 하긴 했지만 주인이 정리 다 했죠? 오케이. 없으면 바로 가겠습니다. 그냥 알았나요? 어제 몇 번가 했죠? 28번가 했나? 29번 했나 안 했나? 29번까지 했어요? 좋습니다. 자, 30번.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뷰 파인더. 그죠? 자, 뷰 파인더가 뭐예요? 뷰 파인더가 뭐야? 어떻게, 어떤 거지? 형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몰라요? 어떤 카드 같은데 구멍을 뚫어 갖고 특정 영역만 볼 수 있도록 뭐 이런 거 어떻게 하죠? 종이에 구멍 뚫어 갖고 때는 나머지는 가려지고 요것만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을 뷰 파인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뷰 파인더를 이용하면은 어때요? 전체에 산만해지지 않고 맞나요? 내가 잘라난 부분 있죠. 그죠? 그 부분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집중력을 높여주는 게 뷰파인더 역할이고요. 뷰파인더를 어떻게 만든다? 카드 크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얼마나 구멍을 크게 만들 건데 구멍이 너무 크면 어떻다? 또 너무 또 뷰파인더의 목적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보이면 또 산만해질 것이고 구멍이 너무 적으면 어떻습니까? 그 너무 또 집중이 되니까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데 좀 불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겠죠. 그래서 적정 크기의 뷰파인더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마지막 봐봐요. 구멍 주변에 나머지 시각 정보를 아이의 시야로부터 차단하기에 충분한 카드가 필요하지만 나머지 거를 가리는 카드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너무 크고 다루기 힘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가리는 것들이 너무 크거나 또 다루기 힘들어 그러면 더 불편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들어갑니다. 뷰파인더는 한 장의 카드입니다. 그죠? 구멍이 있는 잘려진 그것을 통과해서 잘려지는 이 말이죠. 가운데에 그것을 통과하여 잘려진 구멍이 있는 한 장의 카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be used가 나왔습니다. to 그죠? ing죠. to ing와 to are를 구분해야 되죠. 자, be used to 하면 to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이 말이고 be used to ing 하면 뭔 뜻이 되죠? 익숙하다는 말이 됩니다. 알았나요? 지금은 이 뷰파인더 한 장의 카드죠. 뷰파인더가 사용되겠죠. 그죠? 분리하기 위해서 isolate 분리하다 뜻입니다. 일부를 그림의 일부를 또는 사물의 일부를 그죠?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ing 아니다라는 거. 그것은 허락합니다. 우리가 집중하도록 작은 부분에 또는 면적에 뭐 없이 산만해지지 않고 distracted 동그라미 치고 갑니다. 산만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어차피 동그라미 친다면은 isolated도 중요할 것 같고 distracted 이것도 동그라미 치고 갈게요. 전체에 의해서입니다. 그죠? 보여질 수 있는 것에 전체에 의해서 산만해지지 않고 그것은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죠? 도울 수 있는 아들이 집중하도록 조직하도록 그들의 관찰과 그리기를 그것은 주저하는 아이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죠? 경계를 줌으로써 너무 많은 것을 제시하면은 힘들어하는 아이들 그러면은 어때요? 나머지 자르고 이것만 파악하면 쉽잖아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이 보고 있는 것에 경계를 줌으로써 주저하는 아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요. 색칠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이게 주저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 별로 의미 없을 것 같고 요 바이부터 가겠습니다. 바이부터. 자, 그들이 보고 있는 것에 경계를 줌으로써 맞죠? 보는 것에 경계를 준다. 그래서 보고 있는 거 집중하고 나머지는 안 보이게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그죠? 어려워하는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는 이게 가목적어 진목적어죠. 따라가기를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는 아이들입니다. 어디에서 그리고 무엇을 그들이 보고 있는지 어디서 보고 있는지 뭘 보고 있는지를 따라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발견하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들 bringing them, 그죠? 이 them이 뭐죠? them이 뭐야? 그들인가 아니면은 그것들인가? 찾아볼게요. 한글. 이건 아이들이네요. 아이들입니다. 그죠? 아이들을 다시 데려옴으로써입니다. 같은 지역에. 맞죠? 그들이 다시 볼 때마다 같은 지역으로 아이들을 돌아오게 함으로써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을 따라가기가 어렵다고 발견하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가 되어 있네요. 됐나요? 아이들을 다시 데려오다. 이 정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지역으로. 그죠? 다시 볼 때마다. 네가 뷰파인더를 만들 때 사용을 위한 아이들에게 도와주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거 만들 때 고려해라. Take into consideration이 고려하답니다. 카드의 크기를 고려해라. 너는 충분한 카드를 필요하다. 그죠? 구명 주변에 카드가 있어. 카드가 구멍이 있고 요걸 보는 거예요. 나머지 이 카드의 크기를 얼마나 할 것인가 이 말이야. 그죠? 너무 커도 문제, 너무 작아도 문제가 되겠죠. 너는 충분한 카드를 필요합니다. 구멍 주변에. 그죠? 나머지를 차단할 정도로. 시각적 정보의 나머지를 차단시킬 정도로 어때요? 구멍 주변에 충분한 카드를 필요합니다. 아이의 시야의 범위죠. 이때 field라는 말은 어때요? 범위 할까요? 장이란 뜻이죠. 뭐 시야로 했는데 시야의 범위로부터. 하지만 그것은 너무 커서도 안 되고 다루기 힘들었어도 안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나머지 것을 충분히 가려야 되지만 너무 커서 다루기 힘들면 또 곤란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뭐 대단한 글은 아니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31번. 이거 어제 했나? 안 했죠? 기억 없는데? 자, 세상과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은 변화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너무 미세하게 변하다 보니까 변하는지도 잘 모르잖아. 얼굴이 어제 얼굴, 오늘 얼굴 다르잖아요. 맞죠? 근데 똑같다고 느끼겠지만 어쨌거나 변하고 있다는 걸 알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년, 20년 지나가 얼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박상 늙은 할매가 되겠죠? 뭐 그런 거예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는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는 이 순간에도 당신은 아주 미세하게나마 변하고 있겠죠. 우리가 겉보기에 주목할 만한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볼 때조차도 당신의 직접적인 주변 환경 밖에서는 미래에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맞나요? 근데 우리를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왜? 2가지 논리입니다. 그 물이 똑같은 강물이 아닐 거고, 맞죠? 또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자, 똑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 2가지 관점이죠. 물도 이전에 어떤 물과 같은 물이 아닐 것이고, 사람도 이전의 사람과 똑같은 사람은 아닐 거잖아요. 맞나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단순한 수동적 관찰자가 아니다라고 말을 덧붙이고 있으며 강물에 발을 담그면은 당신이 그것을 변화시키죠. 3번째 관점이죠. 내가 강에 발을 담갔기 때문에 담그기 전에 깨끗했던 강이 정인이가 발을 담금으로써 그 강은 오염됐을 겁니다. 강 자체도 바뀌었죠. 맞죠? 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극히 작은 변화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게 됩니다. 라는 겁니다. 이 2가지, 3가지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라고 진술한 이유를 쓰세요. 첫 번째 관점은 뭐다? 같은 강물이 아니니까. 2번째는 뭐죠?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됐나요? 3번째 관점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행위가 그 강에 영향을 미쳤다 이 관점이죠. 그래서 요 3번째 관점입니다. 적어놓으세요. 당신이 강물에 발을 담그면 당신이 강을 변화시켰다. 이제 강물에 발가락내 나는 거예요. 그죠? 뭐 그렇게 3가지 관점으로서 이런 진술을 했다.
두 가지 적으라 하면은 위에 거 두 개 적으면 됩니다. 알았죠? 같은 물이 아니고 같은 사람이 아니다. 세 번째 관점은 당신이 발을 담가서 그 강물 자체가 바뀌었다. 이래 볼 수 있잖아. 그죠? 세 가지 관점. 자, 우리 세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감지하지는 못할지라도 네가 이것을 읽고 있을 동안에도 너는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방금 1초만큼 늙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고 있습니다. 미세한 양. 감사하게도 아주 작게 나이가 들고 있는 거죠. 갑자기 팍팍 늙으면은 곤란하겠죠. 하루살이 정도 되면은 갑자기 팍팍 늙습니다. 그죠? 오늘 저녁 때 죽어야 되니까. 하지만 신경망은 네트워크 어때요? 망이란 뜻이죠. 두뇌의 신경망은 또한 감지할 수 없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imperceptible이죠. 부정어 반대말은 신경 쓰세요. 감지할 수 없는 거예요. imperceptible. 감지할 수 없게 변하고 있습니다. 네가 각 단어를 인식할 때 perceive 어때요? 인식하다. 모르는 사람은 적으시고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겉보기에 아무 주목할 만한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죠? 보일 때조차도 겉보기에 주목할 만한 어떤 것도 하지 않을 때조차도 사건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take place 뭐죠? happen 발생하다 맞죠? 일어나다. 너의 즉각적인 주변이죠. 인접한 주변입니다. 바로 주변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또 어때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의 삶을 바꿀 미래에. 그렇죠? 환경과 우리가 계속 변하고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부분이죠. 강물에 발을 담그니까 강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럼 환경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환경 따로 누구 따로가 아니다 말이야. 여러분은 환경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영향을 받아서 또한 변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색칠 좀 할게요. 요 색칠 다 하겠습니다. 요거 이벤트 요거요. 요 부분. 여기서부터 색칠하시기 바랍니다. 겉보기에는 주목할 만한 것이 아니야. 근데 사건은 일어나고 있어. 너의 인접한 주변에서. 그리고 그것은 너의 미래의 네 삶을 바꿀 거야 이 말이야. 그죠? 좋습니다. 비록 네가 깨닫지는 못하겠지만 그죠? 헤라클리터스라는 그리스 철학자가 올바르게 지적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발을 못 담굽니다. 같은 강물에 twice 두 번이죠. for가 뭐뭐 때문에 라는 앞에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으세요. for 뭐뭐 때문에. 그죠? 좋아요. 때문에. 자, 뭐 때문에? 그것이 같은 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 새끼는 누구죠? 이 아까 위에 말했던 이 철학자죠. 이 헤라클리터스의 이건 제자입니다. 제자인 이 다른 철학자가 말을 덧붙이다. 애들하는 말이 더하다 말고 말을 덧붙이다. 그죠? 덧붙여 말하다 이런 말로 확장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수동적 관찰자가 아니다. 이거 빈칸 여러분 맞췄나요? 쉽지 않은데 수동적 관찰자가 아니다. 이 말을 그죠? 답을 낼 수 있다면은 상당히 독해의 고수라고 보면 돼요. 아까 위에 이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색칠했던 부분. 사라졌네. 다시 이 부분요. 이 부분 맞죠? 좋아요. 이 부분의 내용이 바로 이걸 나타내죠. 됐나요?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죠. 환경이 변하고 그 변하는 환경이 너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수동적 관찰자가 아니다. 왜? 네가 발을 담그면 어떻습니까? 네가 강을 바꿨으니까. 됐나요? 환경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또한 환경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수동적 관찰자가 아니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러분들이. 맞나요? 그런 말이죠. 어떤 것도 static. 이거 아주 핵심 어휘죠. 선생님 좀 진하게 했습니다. static, 정적인. 어떤 것도 정적이지 않다. 됐나요? 그죠? static, 정적인. 그래서 이 꼴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stable, stable, 안정된, 고정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static, stable. 맞나요? 그죠? 그래서 반대말을 이렇게 unstable.
고정되지 않은, 안정적이지 않은, 이렇게 하면 틀리게 되겠죠. 이런 어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심지어 아주 작은 변화조차도 쌓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죠? 저거 지문 별표 칠게요. 내고 싶어요. 출제하고 싶습니다. 자, 32번. 자, 공부할 때 어떻게 한다? 여러 장소에서 공부하면 어떻다? 그죠? 매너리즘. 즉, 어때요? 익숙한 것이 두뇌 정보 처리가 안 되죠. 맨날 반복적인 것은 두뇌가 사고하지 않습니다. 알겠나요? 새로운 것을 접했을 때 우리 두뇌가 활성화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장소에서 공부하면 어때요? 기억력과 이해도가 올라간다고요. 왜? 두뇌가 자극이 잘 되니까요. 그래서 다양성과 풍부한 연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 그죠? 책상 위치를 옮겨서 앉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맨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죠? 저 뒷자리, 저 구석진대에 앉아 있을 때, 그때 내가 자리 한번 옮겼을 때, 그때 그 내용이잖아. 이런 것들이 또, 연상, 또 기억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 항상 옆에 같은 새끼 앉히지 마시고, 다른 새끼 앉혀보시기 바랍니다. 주영이 이쪽에 띠가 앉혀놓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특이하잖아. 안 그래요? 특이하니까 그때 내용이 좀 더 잘 기억날 수도 있겠죠. 자, 가겠습니다. 너는 항상 공부합니까? 같은 장소에서? 그러지 마라. 네가 다른 장소에서 공부하면 그것을 도와준다. 헬프 동사는 어때요? 헬프 to의 생략이 가능하죠. 다양성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게 된다. 그리고 그 풍부한 경험은 reinforce 강화시킨다. 네가 배우고 있는 것을. 중요어휘 동그라미 reinforce. 자, 몇몇 대학교 학생들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그들이 학교 공부를 했다라고 다른 장소에서 같은 선호하는 누크는 구석. 그죠? 구석. 저쪽 희정이 앉는 저거죠. 누크. 구석. 구석. 그죠? 구석에서 라기보다. 맞나요? 자, 이렇게 공부할 때 왼절여서부터 여기까지겠죠. 즉, 다른 장소에서 공부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 습관은 반영하였습니다. 뭐를? 연구를. 학습에 대한 연구죠. 됐나요? 학습에 대한 연구. 무슨 말이야? 그죠? 같은 장소에서 공부하는 것이 별로 안 좋다. 다양한 장소에 공부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실험을 발견합니다. 데디아를. 만약 학습자가 단순히 공부한다면 두 개의 다른 공간, 지역에서 공부를 한다면 그들은 더 자료를 기억할 것 같다. recall 기억하다. 그죠? 자, 첫 번째 실험 중 하나에서 두 명의 다른 집단들은 그죠? 단어 리스트를 어때요? 공부하였다. 됐나? 그러한 초기 실험들. 이게는 첫 번째보다 초기의가 낫겠죠. 여기서 지시어 서치 때문에 위치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한 초기 실험들. 됐나요? 그러한 초기 실험들. 자, 앞에 뭐가 나옵니까? 어떤 이야기 나오죠? 뭐 연구가 있잖아요. 맞죠? 이런 연구를 해봤다. 여기 실험 나오네요. 수많은 실험들은 발견했다. 이 말이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실험의 결과가 이렇더라. 장소 바꾸면 기억이 잘 나더라. 이 실험이 나오고 여기서 그러한 초기의 실험 이렇게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위치 선정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시어가 나왔을 때 이때 트라이얼을 또 몰라버리면 잘 안 되겠죠. 맞죠? 익스페리먼트 나왔으니까 서치 익스페리먼트 하면 참 좋겠지만 트라이얼은 시도, 시험, 노력 이 세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험 요거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실험 중 하나에서 두 집단은 어때요? 단어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돌아왔습니다. 같은 방에 두 번. 똑같은 방에서 두 번 공부했다는 말이야. 그들의 상대방이 그죠? 같은 양의 시간을 보낼 반면에 나누어진 두 개의 어때요? 위치들 사이니까 두 위치 사이에서 나누어진 어때요? 같은 양의 시간을 보냈던 반면에 이해되나요? 두 개의 위치 사이에서 나누어진 같은 양의 시간 그죠? 한 새끼는 뭡니까? 같은 장소에 그죠? 한 번 오고 두 번 왔다 이 말이에요. 맞죠? 어떤 새끼는 장소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여기 가고 한 번은 여기 갔는데
요 두 번의 시간과 요 따로따로의 시간 합치면 같은 시간이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 시간을 똑같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동일 시간, 다른 장소에서 어때요? 합친 동일 시간을 공부했을 때 뭐가 기억에 더 잘 날 것인가를 연구해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자, 요청받을 때죠. 기억하도록 많은 단어를 가능한 한 리스트에 있는. 자, 돌아다녔던, move around죠. 돌아다녔던 그 학생들입니다. 훨씬 더 잘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은 풍부한 연상을 만들어낸다. 다양성의 연상을 만들어낸다. 그죠? 핵심 진술이죠. 심지어 그러한 연결이 형성될 때조차도 배경에서 완전히 바깥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의 완전히 바깥에, 즉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의 완전히 바깥에가 무슨 말이에요? 그죠? 학습 내용이 아니고 외부 환경이란 말이야. 외부 환경을 우리가 의식조차 하지 않고 있을 때조차도 환경의 변화가 기억력을 그죠? 더 좋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다양성이 풍부한 영상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안 했죠, 어제? 인간의 후각 경험을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냄새 잘 맡습니다. 맞죠? 아주, 이 냄새, 저 냄새, 향수 같은 거 어때요? 냄새 굉장히 잘 맡아요. 구분 잘 하고요. 근데 그걸 설명해봐. 하면 어때요? 냄새를 설명할 단어가 없죠? 맞죠? 그걸 설명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더라, 이 말이에요. 참 희한합니다. 인식은 굉장히 정확하게 잘하지만, 그 냄새를 설명해봐. 라고 했을 때는 설명을 잘 못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내용은 좀 신기한 내용이죠.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죠? 근데,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생각해봐라. 자, 어떤 것이 무엇처럼 냄새 나는지. 자, what like의 표현 알죠? 적자 무엇과 같은. 그래서 어떤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무엇처럼 냄새 나는지, 즉 어떻게 냄새 나는지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 방식이다. 이야기의 후각 경험에 관하여. 그죠? 심지어 이런 가장 기본적 방식도 냄새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의 기본적 방식도 challenging, 어렵다. 동그라미 칩니다. 내용적으로 중요하죠. 그죠? 자, there are 있다. 많은 단어, 노죠. 단어들이 없답니다. 영어에서는 냄새를 설명할 같은 방식으로. 그죠? 블루와 녹색이 색깔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 way가 나왔습니다. the same way니까 이 자리에 뭐를 쓸 수는 없습니까? the same, 미안해요. the way how잖아요. how를 쓸 수는 없죠? 맞죠? 그래서 init 쓴 거예요. 그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관계 무사잖아요. the way how가 안 되니까. 그러면 init 대신에 됐을 수 있어 없어? 됐으면 가능합니다. 그죠? 자, 블루와 그린이 색깔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냄새를 설명할 영어에서의 어휘들이 없습니다. 대신에 영어에서는 냄새 설명할 단어가 없다. 대신에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우린 이야기합니다. 냄새의 원천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 자, 다시 위치 생각하세요. 대신에니까 앞에 내용이 뭐다? 한글 볼까요? 냄새를 묘사하는 단어가 없어요. 대신에 그죠? 우리는 냄새의 근원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냄새 자체를 그죠? 묘사할 수는 없고 냄새의 근원에 관한 이야기로 삥 둘러서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가 나오죠. 자, 어떤 물건들이 꽃같이 냄새난다, 과일같이, 생선같이 냄새난다 이 말이야. 그죠? 냄새가 원래 나는 근원의 이야기입니다. 맞죠? 막 꾸리꾸리한 이상한 냄새 나면 어때요? 썩은 썩은 생선? 맞죠? 아니면 발냄새 이렇게 냄새가 나는 근원을 설명하지 그 냄새 자체를 묘사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발에서 나는 그 발이잖아 그거는. 맞죠? 그 발에서 나는 냄새 그 꾸리꾸리한 그 이상한 거를 묘사할 우리말도 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색깔은 어때요? 하늘에서 나온 색 이런 색 안 하잖아요. 그냥 파란색. 맞죠? 어둠에서 나온 색. 안 하잖아. 검은색 하면 되잖아. 자체 이름 있죠? 그 냄새 묘사는 희한하게
그죠? 냄새가 나는 원천을 갖고 설명할 수밖에 없지 자체 이름이 없다. 참 신기한 그죠? 일입니다. 냄새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데 우리가 게다가 이거 잠깐만요. 원천 요거 중요할 것 같은데 색칠할게요. 아까 위에 읽었는 부분 요거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about the source 이 부분입니다. 아까 색칠하세요. 토크부터 하겠습니다. 우리는 냄새의 뭐죠? 원천에 관해서 이야기할 뿐이죠. 그렇죠? 요거. 게다가 가장 친숙한 냄새조차도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맞죠? 그 냄새죠. 이게 데이가 냄새입니다. 그 냄새가 경험되어지지 않을 때 usual context 일반적 맥락 속에서 냄새가 경험되지 않을 때 그죠? 식별하기가 어렵다. 한 실험에서 대다수의 참가자들은 어때요? 이름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일반적 냄새의 이름을 댈 수 없었습니다. 자, 맥주, 어리는 오줌입니다. 장미, 그죠? 자동차 오일입니다. 맥주 냄새, 맞죠? 그렇죠. 이런 것들, 어때요? 이름을 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냄새에 대해서. 분명히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물건의 어떤 것을 이름 댈 수가 없는, 어때요? 이 사람들, people이죠. 마시겠죠. 맥주를. 하지만 소변과, 어때요? 모터 오일, 자동차 오일은 먹진 않겠죠. 냄새 구분은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이름이 없을 뿐이죠. 라는 것입니다. 그죠? 한글 볼게요. 분명하게. 이 냄새들 중 어떤 것도 이름을 대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이름은 몰라도 맥주는 마셔도 딴 거는 먹지 않습니다. 됐나요? 즉 이름은 없는데 우리는 냄새로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았나요? 그죠? 일반적으로 언어에 있어서 또는 사고 과정에 있어서 이름이 없는 것들은 인식도 잘 못하거든요. 실제로. 알았나? 인식을 못하니까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냄새는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이름이 없다라는 특이점을 갖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방식이다. 진화가 우리의 두뇌를 형성했던 방식이다. 즉 우리는 냄새에 반응한다. 올바르게. 다른 방식으로. 냄새를 인식하고 반응을 올바르게 한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는요, 잘 채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토크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지 않더라. 맞죠? 구분은 잘하는데, 그죠? 이름을 잘 대지 못한다. 특이합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행동 결과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며 보상과 이익이 있으면은 행동을 하고, 맞죠? 불이익과 문제를 초래하면 행동을 안 하겠죠.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맞죠? 이런 걸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오래 살면 죽는다.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죠?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고 맞춰가는, 그죠? 그런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행동이 초래하는 결과에 비추어 행동을 바꾸죠. 내가 이 행동하니까 또 들이 맞더라. 그럼 그 행동 안 할 거 아닙니까? 맞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시가 나오죠. 운동을 잘했더니 칭찬받는 아이 똑같이 하겠죠. 맞죠? 아무 결과를 내지 못한다고 느끼는 무용수는 어떻습니까? 그 운동 안 하겠죠. 암만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 하겠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익을 주면은 어때요? 그걸 하고 불리함을 주면은 그 행동을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특히 강력한 방식은 그죠? 인간이 적응하는 그리고 조절하는 환경에 circumstance 환경입니다. 환경에 적응하고 환경에 조절하는 인간이 조절하는 특별한 방식은 뭐뭐 함으로써다. 행동을 바꿈으로써다. in light of 뭐뭇에 비추어 뭐뭇의 관점에서 뜻입니다. 결과에 비추어 내가 어떤 행동을 했더니 그 결과가 좋으면은 행동을 유지하고 행동했더니 결과가 안 좋잖아요? 행동 바꾸겠죠. 이 데이가 뭐다? 적어라 행동이죠. yield 생산하다 초래하다. 행동이 초래하는 결과에 비추어 행동을 바꾸죠. 예를 들어서 I입니다. 칭찬받는 선생님에 의해서 praised 모르는 사람 적습니다. 칭찬받는
자, 어떤 운동을 올바르게 한 것에 대해서 칭찬받는 아이들은요, 계속해서 그 운동을 할 것 같죠. 그 방식으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무용수 이야기 나옵니다. 느끼는, 그죠? 데디아라고 특정 조건화 운동이 어떤 결과도 내지 못한다라고 느끼는 무용수는 어떻죠? 그 운동을 포기할 것 같죠. 다른 것을 선호하여. 그죠? 더 유망해 보이는 단 거. promising, 적어라 유망한. 더 가능성 있는 다른 방식을 취한단 말이야.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benefit, 이익이죠.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방식으로 우리가 피하도록 help, 세모, to 세모해놔요. 준사역 동사죠. 우리가 어떤 종류의 문제와 불편함과 불이익을 피하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우린 또한 그저 더 적은 것들을 합니다. 그저 일을 하는 것을 멈춥니다. 더 적은 것을 하거나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문제로 이어지는, 불편함으로 이어지는,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피하는 경향이 있죠. 행위를. 그죠? 방식으로 어떤 혜택과 보상, 리워드 보상이죠. 혜택과 보상을 가져다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뭐 상식적인 이야기라서 뭐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이거는. 그 다음요. 이건 했죠. 디지털 미니멀리즘. 디지털 적게 하니까 행복해지더라 이런 이야기죠. SNS 적게 하니까. 이거 됐나? 빙하기? 안 했나? 오케이, 좋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빙하기 동안 북반구는 더 춥고 건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량 생산이 어려워졌겠죠. 온도가 상승하고 습도가 증가하면서 생명과 식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맞죠? 농사 가능한 지역에 정착하고, 뭐 인류가 어때요? 빙하기에서 그죠? 아주 혹독한 환경에서 적응해서 살아남고 온도가 따뜻해지니까 이제 식물을 재배해가 농사도 짓고 이렇게 인류가 발전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인류의 역사입니다. 첫째 문장 갑니다. 아이스에이지 동안에, 빙하기 동안에. 자, 나돈니가 문장 앞에 나왔어요. 도치 was the planet. 이렇게 도치가 됐습니다. 이거 생각하시고요. 나돈니 뿐만 아니라죠. 지구가 훨씬 더 추웠을 뿐만 아니라, 그죠? 얼음층이 많은 것을 덮고 있으면서입니다. 여기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with ice sheets covered냐 covering이냐는 거예요. 우선 with 분사구문이죠. 뭐 하면서라고 적어보겠습니다. 하면서인데요. with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ing 쓸 거니 pp 쓸 거니가 문법적 포인트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얼음층은 덮나요? 덮여지나요? 얼음층은 덮여져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요, 지금은 얼음층이 뭐치가 목적어입니다. 알았나요? 뭐뭐의 많은 것을 목적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덮고 있으면서입니다. 얼음이 많은 것을 덮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문법 조심하세요. 우리가 오늘날 북반구죠. 헤미스피어 반구, 북반구라고 부르는 것. 왔다며 불안정, 콜에 목적 없습니다. 우리가 북반구라고 부르는 것에 많은 것을 얼음층이 덮고 있으면서, 그래서 with 분사 구문에서 with 목적어 ing가 나왔고, 왜 ing인데 목적어 나오니까요. 그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죠? 훨씬 더 건조했습니다. 자, 아일랜드에서 우리는 종종 연상합니다. 추위를, 습함과. 그죠? 일반적으로 왜 축축할 때 어때요? 더 춥게 느껴지죠? 맞나요? 축축할 때와 그러니까 비를 맞았을 때 그런 경험적인 이유 때문에 습기를 추위와 연관짓는 경향이 있는데, 그죠? 그건 잘 몰라서 그래요. 덜 추워서 그렇습니다. 진짜 추운 곳은 뭡니까? 그죠? 습하지 않죠. 시베리아 이런 데 겁나 건조하고 영하 50도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습한데 춥다는 것은 뭐야? 영하 한 1, 2도 된데 어때요? 축축해. 그러면 엄청 춥게 느껴지는 게 그냥 우리의 일반적 경험이고 그 느낌일 뿐입니다. 실제로 추위는 건조함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춥다면 이거죠. 경험적으로는 추위와 습함이 연결돼. 일반적으로 그렇게 느껴 인간은.
근데 진짜 추우면 어떻다? 훨씬 더 적은 증발이 있다. 더 적은 구름들이 있다. 자, 이거 조심할게요. 이거 봐요. 문법이 신경 씁니다. less는 little의 비교급이죠. less 다음에 어떤 명사? 단수명사. few 다음에는 뭐야? 복수명사. 맞나요? 그러면 이게 less와 few는 사실 부정이잖아요. 증발도 없고 구름도 없다는 겁니다. less rain, 비도 없다는 거죠. 됐나요? 그죠? 그래서 less가 few라는 말을 넣으면 부정어 취급하면 됩니다. 진짜 추우면 증발도 없고 구름도 없고 비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이겠죠. 빙하 시대에 우리 세상은 추웠고 건조했습니다. 의미하면서 그죠? 식물이 자라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런 유형의 기후에서 농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죠? 너무 위험합니다. 어떤 종류의 땅의 일부에 의존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마기 위해서 네가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얼어 죽어버리잖아.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지구상에 있는 그죠? 일부 지역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가용할 수 있는 에너지 확보, 식량을 그죠? 얻으려고 몸부림을 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농사가 이런 기후에선 선택이 될 수 없어. 여기에 특정 지역의 땅의 일부에 의존하는 것은 너무 위험해.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뭐죠? 빙하기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전체 내용이 어때요? 반전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위치 요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온도가 올라가고 만년설이 녹으면서 우리는 경험합니다. 갑작스러운 생명체의 폭발을 경험합니다. 맞죠? 먹을 것이 이제 많아진단 말이야. 식물이 많아지니까 뭐 동물, 초식동물 따위가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자, 세상은 따뜻해집니다. 더 습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장소 주변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자라도록, 그죠? 가장 집약적으로. 동그라미 칠게요. intensively입니다. 농사는 모여서 한 곳에 집약적으로 짓잖아요. 그죠? intensively의 반대 논어는 이렇게 될 수 있죠. extensively. 광범위하게. 아니죠. 광범위하게 막 돌아다니면서 사는 것은 그전 시대. 맞죠? 수렵 채집 사회고 농사는 집약적으로 어때요? 음식이 자라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것은 아마도 수천 년이 걸렸겠죠. 수렵 채집인들이 채집하고 사냥하면서 뭐 동안에 그죠? 농사의 사이드 그죠? 허슬 부업을 할 동안에. 그러니까 수렵 채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렵 채집이죠. 하다가 갑자기 어떠세요? 오늘까지 빙하기 끝, 내일부터 농사 시작 이래 될 수는 없잖아요. 초기의 농사는 어떤 상황입니까? 수렵 채집을 유지하면서 뭐요? 부업으로 이제 작물을 재배해 봤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희정아, 눈에 흰자가 더 많다. 네 눈에 흰자가 더 많아. 이건 했죠. 작업기억, 장기기억, 그렇죠? 했습니다. 그 다음 또 넘길게요. 몸짓 사용하면은 어때요? 더 잘 기억난다. 했나요 이거? 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39번 안 했나? 안 했어요? 좋습니다. 산림벌채, 나무 잘라내는 겁니다. 그죠? 산림벌채가 온실가스 배출에 한 15에서 20% 차지한답니다. 알았나요? 왜 하면은 나무 자르는 것이 온실가스에 연관되느냐? 나무가 뭡니까? 탄소를 흡수하잖아. 맞죠? 나무는 탄소를 그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갖고 산소를 내잖아요. 그 나무 잘라버리니까 그 나무가 그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자, 한글 봐요. 온실가스 배출의 15에서 20%는 어때? 산림벌채다. 탄소 순환에 나무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잖아 나무가. 그죠? 그 나무가 없으니까 뭡니까? 이산화탄소의 자연적 조절자인 이 나무가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 자, 조용아 에어컨 좀 꺼져버렸네.
자, 불행하게도 산림물체는 이러한 과정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있다. 이산화탄소의 감소와 산소의 증가의 역할을 나무가 하고 있는데 나무가 없어지니까 어때요?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지구에 어때요?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더 많은 태양 복사 에너지 뭐지? 이거 아닌데? 응? 이거냐 뭐로 했지? 안 지어지네. 이건가? 오케이. 그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우주로 방출되지 못한다. 지구가 있으면은 대기가 있잖아요. 맞죠? 뭐 이렇게 들어왔다가 빛이 이렇게 반사돼서 나가야 되잖아. 맞죠? 근데 여기가 뭡니까? 뗀뗀하게 이산화탄소가 막고 있으니까 이 나가야 될 이 복사 에너지가 다시금 어때요? 지구로 돌아오니까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자, 뭐 당연한 상식적인 이야기 아는 이야기입니다. 대략 15에서 20%입니다. 지구 온실가스 배출에 약이 된다. 환경 악화와 산림물체. 나무는 거대한 역할을 합니다. 탄소 순환에. 나무는 바꿨습니다. CO2를 산소로 바꿨습니다. 뭐 광합성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무는 여겨집니다. 탄소, 이산화탄소죠.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게 이산화탄소입니다. CO2예요. CO2의 자연의 조절자로서 여겨집니다. 존재입니다. existence 적어라 존재. 더 많은 양의 나무의 존재는 의심의 여지 없이 no doubt 이어집니다. 감소된 존재. 이산화탄소의 그죠? 감소된 존재. 나무가 많으면은 이산화탄소가 줄어든다는 거죠. 대기에. 그리고 증가된 산소의 존재를 어때요? 만들어낸다.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이 부분. 주어가 뭐죠? 나무의 존재는 뭐죠? 감소된 이산화탄소의 존재로 이어지고 산소의 증가된 존재로 이어집니다. 요거죠. 불행하게도 deforestation, 산림불체는 어떻다? 막고 있죠. 이 과정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고 있다. 자, 이거 원래 원문에 어떤 문제였습니까? 위치 문제였죠? 맞나요? 앞에 어떤 내용 나왔습니까? 나무가 하는 역할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deforestation 되니까 봐요. 지시요. 이 과정이 뭔데요? 그죠? CO2를 산소로 바꾸는 나무의 역할이잖아. 이 과정을 deforestation이 막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과정이 완전히 성취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때요?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부분이 뭐였다? 문장 위치 문제였으니까 그죠? 뭐 계속 연결되는 그 다음 또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치 문제는요. 순서배열과 또 위치 문제의 변형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기 참 좋아요. 출제하기가. 그래서 이거죠. 그리고 뭡니까? 지구 숲의 절반이 사라지면서 지구의 숲의 절반이 사라지면서 이산화탄소의 양은 점점 올라가고 있다. 맞나요? 나무는 뭐한다? 탄소 조절자 기능한다가 앞에서부터 쭉 전개되는 말. 불행하게도 산림물체가 이 과정을 막고 있다. 그 다음 뭐야? 지구 숲의 절반이 사라지면서 이산화탄소의 양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물고 이렇게요.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대기에 있으면서 그죠? 태양 복사에 더 많은 것은 반사되어집니다. 다시 지구로. 대신에 뭐 대신에? 우주로 방출되는 대신에. 그리고 이것은 야기시킵니다. 그죠?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도록 야기시킵니다. 이 부분도 또 당연히 문장 위치로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가로치세요. 이렇게. 이렇게 되게. 여기는 뭐죠? 지금 이 앞쪽까지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는 기능을 수행한다. 탄소 조절자다. 그러나 산림물체가 문제다. 나무의 50%가 사라지니까 이산화탄소가 점점 증가한다. 여기까지 이야기입니다. 그죠? 나무가 직접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어때요? 걸러내지 못하게 만든다. 요 이야기 나오다가 이제는 뭐죠?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막아버린다. 요 이야기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요거 위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았나요? 따라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이때 따라서는 뭡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를 우주로 방출시키지 못하는 결과로 맞죠.
산인벌채는 주된 원인입니다. 지구온난화에 관하여 주된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내용은 쉬우니까 순서, 위치 이런 것들을 생각하세요. 됐나? 자, 이거 했나 안 했나? 이거 했네, 그죠? 우리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뭡니까? 그거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밑에 한글 다시 봐요. 자, 의식적 판단 이전에도 맞죠? 의식은 머리가 개입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위험을 감지한다는 거예요. 그죠?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감지한 그죠? 그 결정을 이성을 근거로 정당화한다. 맞죠? 아, 어제 봤죠? 길거리 가다가 주행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도망가야 되죠. 왜? 그죠? 무서우니까. 맞죠? 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저런 새끼 만나면 도망가야 된다. 이런 정보가 있는 거야. 그냥 본능적으로. 그죠? 근데 왜 도망갔을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유를 사후에 우리가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읽어보고 또 안 되면 다시 좀 이따 질문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건 어제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41리. 주영이 이거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거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들어간다고? 오케이, 좋아요. 스포츠는 어떻습니까? 스포츠 경험. 그죠? 예측 불가능할 때 매력적이죠. 아니요? 참 특이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어떻습니까? 그 물건이 예측이 되지 않아. 자동차를 샀는데 이 자동차가 굴러갈지 안 굴러갈지 잘 몰라. 운 좋으면 굴러가고 운 안 좋으면 안 굴러갈 수도 있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그 물건을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스포츠라는 상품을 삽니다. 축구 보러 갈 때 가격이 싸지 않잖아요. 몇십만 원 합니다. 안표 주면 몇백만 원 하죠. 월드컵 같은 경우는. 그 구매했단 말이에요. 상품을. 스포츠 상품을. 구매하면 나를 즐겁게 해줘야 될 텐데 멕시코처럼 그치를 하면 어때요? 와 진짜 눈 뒤집히시는 건 짜증나잖아. 맞죠? 근데 그런 예측 불가능성이 스포츠를 우리한테 매력있게 만든다. 상품의 가치를 보면 참 특이하다 이래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죠? 자동차 A라는 자동차 샀더니 품질이 너무 우수해. 내가 기대한 그대로야. 그럼 이게 상품의 가치를 나타내잖아. 스포츠 경기가 그렇다면 어떨까요? 축구 보러 갔더니 당연히 예측한 대로 당연히 걔가 몇 대 몇으로 당연히 이겼어. 그러면 진짜 완전 재미없죠. 그건 안 볼 것 같아. 맞죠? 그래서 unpredictability, 예측 불가능성 스포츠에서 그죠? 이것이 바로 축복이자 어려움이다 라는 것이죠. 맞죠? 이게 스포츠 경기를 조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그죠? 상업적 기업은 aim포 추구합니다. 예측 가능성을, 확실성을. 특히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해서는 제품 품질에 관해서는 그렇죠. 하지만 그죠? predictability 이거는 예측 가능성이죠. 위에 제목은 뭐죠? unpredictability 예측 불가능성. 밑에 적자 예측 가능성. 밑에 나오네. 안 적겠습니다. 위에 있잖아요. 적어놨죠. 그렇지만 예측 가능성과 확실성은요. 항상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포츠 세상에서는. 특히 뭐에 관해서? 프로스포츠 경기의 운영에 관해서는. 딜리버리가 원래 배달이란 뜻이잖아요. 프로스포츠 경기의 배달, 즉 운영 이렇게 의역되어 있습니다. 관중의 관점으로부터 스포츠 경험은 더 잘 경험됩니다. 예측 불가능할 때 when이란 접사 다음에 왜 주동이 없죠? 빙생략 분사구문이죠. 예측 불가능할 때 스포츠 경기는 실제로 의존합니다. 그러한 예측 불가능성에 막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경기에 게임의 결과가 예측 그죠? 되어질 수 없을 때 attendances 관중들은요. 스포츠 대회의 관중들은 더 뭐죠? be higher 끝났나 이게? 이 관중이 더 높아질 것 같다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게 되나?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거? 그냥 그 관중을 봤네요. 관중이 be higher 더 높아질 것 같다. 리그의 수익이 더 높아지듯이 이 말이죠. R 대동사죠. 대동사. 앞에 동사가 뭐예요? 더 높아진다 이 말이잖아. 그죠? be higher니까 그죠? 비동사의 대동사 R을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 뭐 do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것이죠. 요거 오타입니다. 고쳤나요? 이거 안 고친 사람은 공부 안 한 거예요. 그러나 레이스가 아니고 렉입니다. 결여죠, 결여. 안 고쳤선 사람 손들어라. 죽자. 결여입니다. 그 예측 가능성의 결여. 레크죠, 레크. 레이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장식에 온문이 레이스 그거잖아요. 그죠? 예측 가능성의 결여는 이어진다. 상당한 변동성으로. 그죠? 스포츠 수행의 품질에서의 변동성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팩터 요인이죠. 많은 요인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그죠? variability 뭐죠? 변동성 나오죠. 변동성의 스포츠 상품의 날씨나 선수 부상과 경기장과 뭐죠? 상대의 품질 그리고 득점의 점수의 근접성 그리고 관중의 크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스포츠 경기에는 숨어져 있습니다. 크리켓 시합은 어때요? 짜릿할 수 있고 지루할 수 있고 심지어 어때요? 좌절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여전히 같은 가격을 지불합니다. 스포츠 마케터들은 시도합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끌어놨습니다. 이 위치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경기에 어때요? 예측 불가능성이 이 경기를 그죠? 조직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난관. 맞죠? 예를 들어서 삼성하고 어디고 뭐 야구하는데 막 오늘 갔더니 100대 0으로 줘. 이거 100대 0으로 졌다 칠게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죠? 짜릿하지도 않고 짜증밖에 안 납니다. 그죠? 막 관중들 폭동 나고 난리 날 것 같습니까? 뭐하러 감독 내려온다 하면 난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축구 좀 약간 그래도 좀 잘해가 다행인데 좀 못했으면 아마 홍명보도 난리 났겠죠. 맞죠? 그게 이 경기를 이렇게 조직하는 그 주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죠? 그래서 극복하고자 노력합니다. 향상시킴으로써 제품을 체계적 방식으로 뭐를 포함하여? 스타 플레이를 포함하여 프리미엄 좌석을 제공하고 다른 형태의 뭡니까? 오락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이거는 통제가 가능하잖아. 맞죠? 우수한 선수를 영입합니다. 아주 편안한 좌석을 제공해요. 그리고 오락가 편의시설 같은 거. 맞죠? 스포츠는 졌지만 거기서 놀거리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에서 생기는 그 변동성의 위험성을 그죠? 운영자들은 줄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 불확실한 속성, 스포츠 경기의 불확실한 속성이 어때요? 전체 경험의 한 요소, 단지 한 요소일 뿐입니다. 비록 그것이 중요한 요인일지라도, 재정적 성공의 중요한 요인일지라도, 불확실한 속성은 하나의, 그죠? 요소일 뿐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알았나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거기에 너무 올인돼 버리면은, 관중들이 통제 안 됩니다. 이게 산업이 발전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안 그래요? 특히 꼴찌팀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안 가겠죠? 만날 지는데 왜 갑니까? 그렇지만, 꼴찌팀이라도 그거가 뭐다? 그죠? 예쁜 언니 나가고, 치어리더라고, 응용하고, 기타 등등, 통닭 치맥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 맞죠? 그런 식으로 스포츠의 불확실성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위험성도 있는데,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좋습니다. 자, 주영이 가져가시고, 요거 니는 가져가세요. 2025년 안 들어가잖아요? 가져가. 문제 푸는데, 서술형은 니는 어떡하냐? 뒤에 답지 있으니까 답지 보고 뺏기시고요. 서술형은 뺏기세요. 알았나? 시간 많이 걸리니까. 객관식 위주로 풀고, 풀다가 막히면 어떡한다? 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자, 시간 좀 줄 테니까, 녹화되고 있네요. 다행이네요. 오케이. 일단 갑시다. 번호. 몇 번?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할게요. 있긴 한데, 그건 빨리 불러요. 19번? 19쪽. 좋아요. 19쪽. 오늘 했는 거는 다음에 다루지 않습니다. 19쪽 뭐? 그래서 영어 세 번째. 엔더 테이킹 원.
또 봐봐. 이러한 아이들은 결국에 테이크온이 떠맡답니다. 더 힘든 일을 떠맡게 됩니다. 그리고 더 기분 좋게 느끼게 됩니다. 자신에 관해서. 왜요? 정리 다 돼 있죠? 근데 옆에 음. 힘든 일을 받아들이고 되는데 엔드업이 하는 게 엔드업이란 말 자체가 수거로 쌤이 정의했으면 결국 뭐 하게 되다. 테이크온은 떠맡다, 받아들이다 이렇게 확장된 거예요. 알겠나요? 됐어요? 질문 나왔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성장의 사고방식, 노력 중심의 교육 효과입니다. 맞죠? 이 내용이 뭡니까? 지능보다는 노력을 그죠? 칭찬받는 아이들이 도전적 과제를 받아들이고 성장을 경험하며 그리고 긍정적 사고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능에 초점 맞추면 어떻습니까? 노력과 관계없잖아. 맞죠? 칭찬할 때 와, 너 정말 노력 많이 했구나가 중요한 것이지 너 정말 똑똑하네 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똑똑하지? 똑똑하게 타고나지 않은 우리 정인이 어떡합니까? 맞잖아요. 죽으란 이야기인가요? 뭐 그런 이야기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노력에 관해서 칭찬해야지 성장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더 노력할 일을 찾잖아요. 더 힘든 일을 과감하게 떠맡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는 거예요. 알았나요? 결과 중심으로 지능에 초점 맞춰버리면 어떻습니까? 이거 잘못하면 어때요? 그죠? 어제까지는 똑똑한 아이였는데 이 바보야 되잖아요. 맞죠? 이거는 뭐 그러니까 그런 일을 피하게 되겠죠 당연히. 자 들어가겠습니다. 스탠포드 심리학 교수인 이 새끼는 어떻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선구자입니다. 파이오니어 개념이죠. 성장의 사고방식의 개념의 선구자입니다. 방식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배우고 보존할 방식으로서 노력했어. 됐나요? 자, 드웩은 발견하였습니다. 들었던 아이들, 그들이 똑똑하다라고 말을 들었던 아이들은 어떻다? 언더퍼폼입니다. 미래의 일에서 그죠? 언더퍼폼 무슨 말이야? 그죠? 잘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미래의 일을 잘하지 못한다. 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더 쉬운 일을 선택함으로써 증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똑똑하지 않다라는 증거를 피하기 위해서 미래의 일에 언더퍼폼 그죠? 수행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 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웩은 뭐라 부릅니까? 고정된 마음가짐이라고 마음가짐을 가진다라고 부릅니다. 이때 콜의 목적어가 없죠. 오시가 나옵니다. 고정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콜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하네라고 칭찬하면 어때요? 실패하면 스마트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하지 않겠죠. 맞나요? 이런 사고방식을 픽스드 마인드셋이라고 이 학자는 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대조적으로 반대로 드웩은 발견합니다. 이거 삽입절이 됩니다. 심표 있으니까 드웩이 발견하기 위해 아이들입니다. 칭찬받는 스마트에 대해서가 아니라 뭐에 대해서? 노력에 대해서 칭찬받는 아이들입니다. 그죠? 이 아이들은 발전합니다. 발전시키죠. 드웩이 성장의 사고방식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전시킵니다. 그들은 배웁니다. 그들의 노력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계속 노력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발전될 것이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할 거라고 배우게 됩니다. 됐나요? 여기 대부터 끝까지 가야 되겠죠. 여기서부터까지 가세요. 여기까지 전부 다 명곡이 되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결국 더 힘든 일을 떠맡게 됩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느껴지죠. 자신에 관해서. 됐나요? 노력을 강조하는 것은 아이에게 변수를 줍니다.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 라고 얘가 설명하였습니다. 노력은 지가 하는 거잖아. 그죠? 지가 통제 영역이 있는 거잖아. 그 똑똑한 것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똑똑한 것을 칭찬해봤자 큰 의미가 없게 되겠죠.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좋아요. 또 20페이지 뭐? 한글 네 번째 줄. 그러나 때때로는 어떤 장소를 진정으로 특징 짓는 것은 덜 구체적인 것,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전체 내용의 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뭔 이야기죠? 연구에 따르면 그죠? 지하철 승객들은 특정 장소에 앉거나 서는 이유가 실용적인 편리함뿐만 아니라 추상적 감정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환경에 대한 경험을 형성하고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지하철 승객이 어떤 장소에 앉거나 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죠? 실용적 편리함. 예를 들어서 어떤 거요? 빨리 나갈 수 있는 문 근처. 맞죠? 거기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감정적 요인도 어떻다? 그 장소를 그죠? 특정 짓더라. 그 장소를 선호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내 앞에 정인이가 앉아 있습니다. 난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죠? 바로 앞에 딱 이래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정인이가 보다가 한번 올려볼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눈이 마주쳐요. 굉장히 불편하죠. 맞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자리 선정은 편의성 뿐만 아니라 감정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더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글 가겠습니다. 다시. 자, 첫째 문제 가면 한글 봐요. 우리 주변을 살피는 것은 우리 자신 바깥에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맞죠? 내 주변을 살펴보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는 어쩌면 맛보기도 하는 것. 그러나 때때로는 어떤 장소를 진정으로 특징 짓는 것은 덜 구체적인 것. 우리 안의 감정이다. 아까 이 밑에 있는 그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야? 어떤 장소를 진정으로 특징 짓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왜 그 자리를 선호하느냐 이 말이야. 장소를 특징 짓는 것. 그 자리는 좋은 자리야 라는 거죠. 지하철 탔을 때 내가 주로 어때 서 있는 곳이 내가 선택한 자리잖아. 나는 그 자리를 좋은 자리라고 선택하는 거잖아. 근데 그 자리를 왜 좋다고 판단했냐 이 말이야. 감정적인 측면이 영향을 미치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됐나? 그런 말입니다. 자, 영어 들어갑니다. 자, 환경을 살피는 것은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 바깥에 있는 것에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는 것. 아마도 맛보는 것. 맞죠? 우리 주변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주변을 살피는 것이다. 하지만 가끔씩 장소를 특징 짓는 것은 가끔 어떤 것이다. 응? 잠시만. 예, 쌤이 잘못했습니다. 고치세요. 가끔씩 생각했습니다. 이게 보호죠? 보호입니다. 자,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쌤 정리 잘못된 거예요. 그때 뭐 졸면서 했나 보죠. 옛날에 했는 것 같은데 잤나 봐요. 자, 그래서 이 something이 보호죠. 그럼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죠. 덜 구체적인 이래 가야 되겠죠. 보호로서. 어디 갔지? 야, 치우자. 치워. 진짜 너무 많이 셨네. 채인이가 자기는 보호를 했다고 잘하는. 구체적인 훌륭합니다. 자, 아주 훌륭한 학생이에요. 보호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장소를 특징 짓는 것은 어떤 것이다. 덜 구체적인 어떤 것이다. 즉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흥미로운 예시가 나타났습니다. 연구로부터 지하철 승객 행동의 연구입니다. 연구자들 이 아래에서는 왜 사람이 앉는지 그들이 앉는 곳에 장소 부사절입니다. 왜 그들이 앉는 곳에 앉는지 맞나요? 또는 왜 그들이 사람들이 왜 서 있는지 그들이 서 있는 곳에 지하철에서 또는 메트로 트레인 이것도 지하철입니다. 알았나요? 그죠? 메트로 영국의 지하철을 메트로로 갑니까? 어쨌거나 지하철에서 그죠? 왜 앉는 곳에 앉고 서는 곳에 서는지를 어때요?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연구자들은 주어 동사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이 연구자들은 조사하였습니다. 요인을. 어떤 요인? 방식을 형성하는 요인. 라이더, 승객이죠. 타는 사람. 승객이 사용하는 방식, 탐색하는 방식, 그 공간을 다른 상황에서 연구 결과의 하나는 포함했다. 이유를 포함했다. 많은 승객들이 그죠? 많은 승객들이 자신을 자리 잡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를 포함했다. 문 가까이, 문 근처에. 왜 사람들이 문 근처에 자꾸 앉고 문 근처에 서 있는가 이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이것은 분명한 편의성이다. 그죠? 빠르게 내릴 수 있는 것의 편의성. 문 근처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다? 빨리 내리니까. 이건 편리함이겠죠. 하지만 이 부분 당연히 위치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는 물리적인 편의성입니다. 하지만 지금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편함이 자리 선정을 결정짓기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감정적 요인도 있다 이 말하고 싶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형성됩니다. 부분적으로 추상적인 감정에 의해서. 됐나요? abstract. 반대 concrete 생각하시고요. 추상적 감정입니다. 즉 어때요? 가끔씩 불편한 느낌을 피하려는 욕구입니다. 우연히 눈 접촉을 하는 것의. 됐나요? 자리 앉혀진 승객입니다. seat는 타동사니까 당연히 어때요? pp 써야 되겠죠. seated equal 적어라 sitting 이게 되겠죠. 같은 말입니다. 앉혀진 승객, 앉아있는 승객. 타동사니까 그죠? pp 써야 됩니다. 지금은 앉혀진 승객과 눈 접촉을 우연히 하는 것의 불편한 느낌을 피하려는 그 욕구. 이게 바로 추상적 감각, 감정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Next one. 우리는 그저 감정을 느낄 수 없다. 그죠? 하지만 뭐죠 이게? 우리는 볼 수 없다. sorry. 우리가 감정을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들은 실제한다. 진짜다. 그리고 그 감정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경험에, 세상의 경험에. 감정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맞죠? 그것은 진짜 존재하는 것이고 실제인 것이고 그 감정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즉 자리 선정에 영향을 미친다. 맞죠? 감정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잖아 이 말이 되죠. 그죠? 좋아요. 또 되지? 좋아요. 여기까지 있나? 근데 이거 제가 쓴 거 보고 필기했는데 어. 필기 중에서도 모르는 거 그 관계 없습니다. 몇 페이지 몇 번? 5페이지 5페이지 갑니다. 뭐? 와리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 이거 와리프의 뜻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뭐뭐면 어떨까라는 말이란 말이야. 맞죠? 그게 what will happen if를 줄임말 혹은 what would happen if를 줄임말이란 말이야. 지금 본문에서는 뭡니까? what would happen if를 그저 줄임말의 what if가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게 해석이 달라요. 똑같습니다. 뭐뭐면 어떨까? 그래서 what will happen은 어때? if가 조건 부사절이고 what would happen if는 if가 뭐다? 가정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나요? 뒤에 보면은 밑에서 6번째 줄에 보면 나오잖아요. what if 네가 어때요? 제한된다면 어떨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을 했는 것 같아요. 됐나? 오케이. 요거 말 나왔기 때문에 바로 들어갑니다.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 거. 자, 말을 줄이면 더 많이 들리고 그죠? 침묵의 진정한 효과 이런 것을 소재로 담고 있네요. 됐습니까? 자, 들어갑니다. 상상해라. 정신을 어때요? 따르는 것을 상상해봐라. 침묵의 어때요? vow라는 말은 서약이죠. 밑에 나오네요. 침묵의 서약의 정신을 따르는 것을 상상해봐라. 일상의 생활 속으로 너 자신에게 도전해봐라. 그죠? 네 자신이 뭐하도록? 전체 하루를 보내도록 말하는데 스펜드 시간도 ING죠. 단지 네가 절대적으로 말해야 하는 것만을 말하는데 하루 종일을 보내봐라. 즉 필요한 말 아니면 하지 마라. 하루 종일. 그죠? 자, it, 가주어, that, 진주어. 지나갔죠? 떨어져 있습니다. 문장. 세모 따라갔나요? 그죠? 가주어, 진주어 이래야 됩니다. 자, 널리 관찰되어졌다. 행동, 그죠? 사이콜로지, 심리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죠? 있었던. 첫 번째 데이트에 있었던 어떤 사람에 의해서 널리 관찰되어져 왔다. 즉, 행동, 심리 전문가도 알고, 그죠? 데이트를 한 어떤 사람도 알더란 말이야. 뭐가? 우리는 너무 자주 대화를 다룬다. 뭐로써? 게임으로서. 어떤 게임인가요? 자신의 차례가 말할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게임. 됐나? 대화를 뭐라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말하면 내가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그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얘가 끝나면 내가 말할 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됐나요? 다시 널리 받아들여진다. 이 사람에 의해서. 그죠? 우리가 너무 자주 대화를 다루고 있어. 게임이야. 어떤 게임이야? 말할 자신의 차례를 웨이트포죠. 기다릴 게임으로서 대화를 다루는 경향이 있다. 라는 것이 널리 관찰되어져 왔다. 우리는 말에 지고 있는 것을 놓친다. 왜? 얘 끝나면 내 말 하려고 신경 쓰니까 내 말을 신경 쓰지 이 사람 하는 말을 듣는 것을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에 지는 것을 놓치고 있다. 그러니까 말에 지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적어라. 듣는 것이죠. 적어라 밑에. 됐나요? 그래서 잘 듣지 못한단 말이야. 우리가 정신적으로 다음 말을 어때요?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 what if 나왔죠? 뭐뭐면 어떨까? if 주어 과거 동사니까 어때요? what would happen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생각을 제거할 수 있으면 어떨까? 다음에 이용 가능한 작은 침묵이 너의 다음의 시작이다 라는 생각 표현할, 너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를 표현할 다음의 시작이다 라는 그 생각을 제거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 말 알겠나요? 그죠? 내가 침묵하는 이유가 뭐다? 침묵하는 이유가 뭐예요? 머릿속에 있는 것을 표현할 어때요? 시작으로서 침묵을 생각하는 일반적 관행을 어때요? 앞에 뭐라고 하고 eliminate죠. 제거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걸 없애라 이 말이에요. 내가 침묵하는 이유가 뭐다? 이 새끼가 말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고 그 침묵은 뭐다? 내가 다음에 할 말의 시작이다. 라는 이 생각 자체를 없앨 수 있으면 어떨까? 또 네가 제한적이라면 어떨까? 즉 말하자면 50단어로 제한된다면 어떨까? 내일 하루 종일 뭐야? 50 spoken words 50개의 말 입으로 하는 단어로 네가 제한된다면 어떨까? 나는 생각한다. 네가 더 다르게 들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너는 attend to에 attend to 매우 주의 깊게 주의를 기울일 거다. 모든 단어에 네가 듣는. 너는 그저 잘 맞춰질 거다. 뭐에? 네가 반응해야 하는 것에. 너는 발견할지도 모른다. 더 적게 네가 말하면 말할수록 더 많이 듣는다라는 것을 너는 발견하게 될 것이다. 됐나요? 침묵의 긍정적 효과입니다. 그 대화에서 침묵을 다음 내 말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여기지 마라. 그런 생각을 없애봐라. 이 말. 자, 또. 끝. 좋아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나머지 문제 볼게요.